드립니다. 굿모닝 주치 기승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홈닥터 예방학과 원장 기승국입니다. 예, 그 원장님은 그 모든 만병의 근원은 술 아니면 담배 요걸로 귀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완전히 그걸 끊어야지 뭐 병을 다 뭐 치료라든지 치료하기 전에 이런 거 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사실은 그 연구 결과 따르면 폐암 같은 경우도 가족력이 있더라도 이 본인의 흡연력으로 보정해 버리면 안 나오거든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술 담배 해버리면은 거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술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제가 결정적으로 술을 거의 안 마시게 된 이유가 저는 거의 끊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술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주대 그 외상외과에서 잠시 일할 때 그때 이국종 선생님이랑 정경원 선생님이랑 일했었는데 하여튼 그분들은 대단하시죠.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환자가 오면 무조건 받아요. 이 본인들이 어떤 수용 능력과 고려하지 않고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받으셔서 정말 괴로웠었는데 한 번은 그 술 취한 그분이 거의 20대였을 거예요.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이었을 텐데 한 명이 술 취한 환자가 왔어요. 외상센터로. 근데 그분이 술 취해서 난동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허리 아프다고 막 욕하고 난리. 나 허리 아프다고 막 하면서 욕하고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게 난동 부리면 안 되니까 아티반 줘서 재웠는데 재우고 나니까 옆에 이게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간호사 선생님이 붕대를 풀었죠. 풀었는데 팔이 없더라고요. 팔이 덜렁덜렁하게 날라가 팔이 거의 날라가고 마지막 피부에만 아니요 피부에만 걸려 있어. 팔이 끊어져 가지고 피부 마지막 피부 정도에만 다 걸려서 달랑달랑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술이 진짜 무섭다. 팔이 날아갔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하네. 이게 뭐 모르핀이고 뭐고 모르핀인데 통증 완화하지 이거를 어떤 일종의 통증 시그널링을 바꿔가지고 이게 팔이 날아갔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할 정도면은 이거 너무 많이 마시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했고요. 옆에 간호사 선생님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분이 딱 이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팔이 없어진 기분은 어떨까?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상외과에 올 일이 없어요. 두 가지 경우만 빼면요. 오토바이 타거나 술 많이 마시거나 항상 자제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정말 술 관련해서도 질문 드릴 것도 많고 저희가 배워야 할 것도 많은데 한번 시간 내주셔서 술 관련해서 주제로 한번 좀 잡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네. 오늘은 이제 당뇨병과 관련해서 더 얘기를 들어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당뇨병의 기본 개념과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주로 합병증과 그 합병증의 종류와 어떻게 뭐 중재와 치료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 기본을 두고 머릿속으로 공부하고 외우고 그다음에 실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관리법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0999번으로 문자 주시면 홈닥터 기승국 원장님이 바로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일부에서 당뇨병 합병증의 무서움 저희들이 참 충분히 들었거든요. 정말 무서워요. 이 합병증을 막기 위한 혈당 조절 목표치가 있겠죠.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다른 개념은 다 삭제하고 그냥 편하게 당화혈색소 6.5를 목표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당화혈색소. 그래서 그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 이게 혈당이 붙어서 좀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6.5%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6.5%에 도달한 비율이 한 25% 4명 중에 1명. 이게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제일 무서운 합병증 눈에 보이는 합병증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투석하러 다니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관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좀 위험한 병인데 이 아까 당화혈색소라고 했나요? 그게 비율이 6.5% 미만은 환자 비율이 그 조절 6.5% 미만으로 조절된 비율이
4명 중에 25%예요. 그러니까 25%. 내가 예. 병을 알고 예. 조절을 도전하더라도 25%라는 얘기는 그래요. 4명 중에 3명은 조절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이유 아무래도 뭐 식탐 뭐 이렇게 네. 봐야 돼요. 사실은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생활 습관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그런 거고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식이 조절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한국에는 인슐린 분비가 적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예, 당을. 근데 그런 것이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맛있는 건 다 당이 들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조절해야지 하면서 오늘만 참고 오늘만 좀 견디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식이 조절이 어렵고 사실은 저는 만성 질환 관련해서 식이 조절은 크게 3가지 강조하는 편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적게 먹고 일반적으로 많이 드세요. 뭐 노인들은 좀 너무 마르신 분들은 좀 충분히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진짜 적게 먹고 두 번째로는 골고루 먹고 굉장히 극단적인 시기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탄 고진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권유는 되지 않고 실제로 제가 식품 노인 영양학회 쪽을 가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골고루 밸런스 다이어트, 균형 잡힌 식사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균형 잡혔다는 거는 뭐 골고루. 단백질, 탄수화물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예. 먹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저탄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음. 마지막으로 제때 먹으라. 뭐냐면은 폭식할 수 있으니까. 혹시 정해진 시간에 조금씩 나눠 먹으라는 얘기고 예. 아침, 점심, 저녁만 드시고 야식, 간식 피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럼 여기 식이 조절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지난 일부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운동. 그렇죠. 운동이죠. 운동도 뭐 걷기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안 되죠. 대부분 그냥 수박 겉핥기예요. 걷기는 말 그대로 힘들어야 가치가 있다. 플라시보 모든 일은 효과예요. 마찬가지예요. 걷기는 플라시보 효과. 그냥 없진 않겠지만 아주 효과가 낮고요. 대부분 WHO에서도 권장하는 게 주 5일 30분 이상씩 그러니까 중등도 강도 약간 땀날 정도로 해서 일주일에 150분 그러니까 주 5일 30분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비만자들은 300분입니다. 그 말은 주 5일 1시간 이상씩 땀나게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고강도 운동, 숨 찰 정도 운동 50% 섞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좀 쉽진 않아요. 먹는 것만큼 또 운동하는 것도. 그렇죠. 저도 안 하는데 지금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데 남한테는 하라고 하고 힘들잖아요. 그 원장님이 지난 뭐 계속 지금 몇 회째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병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먹는 약의 이름을 알아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뇨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좀 어렵나요?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병은 일단 본인이 당뇨병이 있는 건 거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면 일단은 나도 오겠구나 이런 거. 오게 하고 그다음에 검진에서 나와요. 검진에서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공복혈당. 그리고 검진할 때 맞아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직장인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내일 검진하니까 쉬는 날이니까 전날 술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술 마시면은 당이 낮게 측정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을 만드는 가는 효소가 술을 분해하는 데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조금 낮게 측정돼요. 그러니까 금주하고 가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측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금식 당연히 해야 돼요. 8시간 금식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6.5%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당화혈색소라고 말씀드려도 당화혈색소 몇이죠? 물어보면 그게 뭔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병을 걸렸음에도 그 기준을 모르시는 관심이 없으신 거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냥 혈당 100이요, 200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화혈색소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게 어떤 수치를 봐야 되고 목표치가 몇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결국 병을 아는 거라 유사해서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혼자서 손을 따면서 측정하시는 분들도 자가진단? 자가진단, 왜냐면 검진이 당뇨병 유병자들은 손 따면서 측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간이 측정기로. 그런 경우에는 아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식후에는 140 이하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죠. 근데 사실은 그 기준이 좀 더 높긴 한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셔야 되고 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약은 종류가 좀 많아요. 어려워요. 약은 먹기가? 어려워서 약은 의사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요즘
그 한국에서 보험 적용되는 약이 대략 8가지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음. 8종류 약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 이거를 다 아시지는 어렵겠지만 어떤 음. 클래스인지는 어렵겠지만 또 약 이름 정도를 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요즘은 대략 대세가 있어서 어. 뭐 메포민이랑 그다음에 SGLT2 이니비터라고 하는 예. 다파나 엠파글리플로진 그다음에 DPP4 이니비터라고 하는 약들 예. 그 뭐 그런 약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고 약을 한 3종류 걸려서 먹고 있다. 이 정도면 이제는 인슐린 주자 맞을 시점이 될 수도 있네. 예. 더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죠. 어. 그리고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절이 어렵습니다. 예, 인슐린은 정말 어려워요. 예, 저도 사실은 그 응급실에 몇 명 보냈습니다. 저혈당 와서요. 아. 예, 왜냐하면 이런 약들이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주사로 맞는 분들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혈당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 있는 장기에서 췌장에서 조절한다고 하면 인슐린이 너무 많으면 적게 분비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데 예. 이건 정해진 약을 꽂아 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밥을 안 먹었는데 인슐린 꽂아 넣었다. 이러면 저혈당 오고 특히 젊은 분들은 그래도 됩니다. 자기 측정하면서 맞고 이런 게 되는데 노인 환자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뭐 독거노인이나 노부부 세대들은요. 아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인슐린도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속효성 인슐린 빠르게 작용하는 거라 기저 인슐린 길게 장기로 작용하는 인슐린이 예.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혈당 너무 높네 해서 속효성 인슐린 맞아야 되는데 기저 인슐린 맞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아주 오래 가면서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이 돼서 쇼크 대비를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니까 네. 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뭐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리고 예. 노인들 진료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 하나는 사실은 약도 하루에 2번 먹으면 더 좋아요. 뭐냐면 하루에 한 번 용량을 확 올렸다가 훅 내리는 것보다 절반 용량으로 살짝 올리면서 예. 적당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에서 2번 드시라고 했는데 예. 독거노인들 특히 요양보호소에 있는 장기 요양 수급자들은 요양보호소 있을 때 약을 먹는데 저녁약을 못 드시더라고요. 까먹어요. 예.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 자체도 아주 쉬운 일은 예.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많이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약을 잘 먹는 거고 예. 나머지 약들에 관해서는 조금 의사의 지시에 따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아까 당뇨약 같은 경우는 8종약이 대세라고 하셨는데 뭐 네. 그 4종약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8가지 클래스 종류인데 어떤 분들은 4종류 약을 드시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원래 보험이 세 종류까지밖에 안 돼요. 약 먹는 약은 3종류. A, B, C 약만 되는데 근데 4종류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면 나 죽어도 주사 안 맞겠다. 인슐린은 나 못 맞아. 그래서 사제를 적용하면서 약 A, B, C 약은 건강보험 적용되고 D 약은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내가 100% 내서 먹는 건데요. 사실은 사제가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제에서 조절이 사제가 뭐죠? 그러니까 밖에서 사는 거? 아니 사제가 아니라 4번째 약. 아, 예. 첫 번째 약, 두 번째 약, 세 죄송합니다. 번째 약. 예. 까지고 4번째 약까지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4번째 약은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예. 인슐린까지 맞으라고 했을 정도면은 의사 지시에 따르는 게 사실은 맞죠. 예. 근데 인슐린 주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파서? 그 매일 맞아야 되잖아. 아프고. 저는 사실은 사람마다 좀 자는데 저도 사실 손을 잘 못 따요. 왜냐면 저 친고공포증이 있거든요. 이걸 잘 따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렸을 때도 주사 맞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주사 맞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 같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속효성이 너무 조절 안 되는 분은 예. 하루에 3번, 4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저 인슐린 맞고 예. 밥 먹고 속효성 인슐린 맞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면 그 인슐린 주사를 가서 맞습니까? 병원 아니 본인이 맞아야 되죠. 본인이 자가 본인이 자가로 찔러야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독거노인은 진짜 어렵죠. 내가 이걸 옛날부터 맞지 않은 이상 이제 당신은 조절이 그래요. 안 되니까 오늘부터 스스로 주사 맞으세요. 못 맞죠.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을 상황까지 갔으면은 좀 네. 상태가 많이 악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약으로는 조절이 안 되고 예. 이제는 직접 인슐린을 넣어주는 수밖에 없고 사실은 여기서 하나 더 드릴 말씀은
요즘 뭐 위고비 같은 음. 비만 약들 있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네, 맞았다고 맞아요. 해서 네, 위고비나 유명했잖아요. 마운자로 이런 어? 약들이 사실은 당뇨약으로 개발된 거예요. 그래요? 원래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 살도 다이어트 빠지네. 약으로 네, 알고 있잖아요. 네. 살도 빠지는데 어. 건강하게 살이 빠지네 이래서 된 거라. 예. 사실은 요즘은 가이드라인 상에서 그걸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고 하는데 예. GLP-1 효연제라고 하나? 이런 약들이 인슐린보다 먼저 맞도록 권유가 되고는 있어요. 근데 약간 작년까지는 글로벌 쇼티지, 전세적인 약물 부족으로 좀 어려웠는데 제가 올해는 조금 시도하는 중이에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살이 빠지거든요. 지금 그 들라글로타이드를 저는 처방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있다. 살 효과는 빼는데. 있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할머니들한테는 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살이 빠지면은 노인들 살 빠지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식탐 해결 안 되고 살찐 젊은 할머니들한테는 제가 한번 트룰리시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맞아요.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좀 긍정적이었어요. 최근에 살도 많이 빠지고 할머니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입이 자꾸 떨다. 잘 못 먹겠다. 입이 떫어서. 그러니까 식탐이 조절되면서 예. 당뇨도 원래는 그 할머니가 계속 9점대였는데 예. 지금까지 8점대 초반까지 내려와서 그분이 성빈센트 병원 그 교수님 환자였는데 예. 저도 가긴 했지만 성빈센트 교수님 박수 치셨다고 해요. 서로 다. 어허. 너무 조절이 잘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예 다 넘기셨거든요. 예.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맞으니까 편하긴 하죠.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살 빼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약들도 추가돼서 아마 너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예. 그 약을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그래요. 로컬에서는 많이 안 한다는 거. 그래요. 그 당뇨병에서는 이 그 위고비가 좀 네.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약간 결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 네. 다이어트로서 위고비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그래도 일침을 좀 주세요. 저는 사실은 살이 진짜 쪘다고 하면은 사실 오늘이 살이 제일 빼기 쉬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노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체 조성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 말인즉슨 지방은 늘고 뼈와 근육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체중은 똑같이 유지하더라도 내가 유지하지 않으면, 내가 건강 관리하지 않으면 체중은 똑같은데 예. 뼈랑 근육은 빠지고 지방만 늘어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지방이 계속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살이 빼기 제일 쉬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살 찌신 분들 1, 2년 찌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활습관 관리 3개월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약 드시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안 됐으면 3년에도 안 되고 30년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고 내가 조절을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됐다 하면은 위고비 좀 비싸긴 하죠. 비싸긴 한데 지금 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의 수술급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루라도 빨리 살 빼는 게 왜냐하면 고혈압이든 당뇨든 뭐 비만이든 하루하루 데미지가 쌓여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팍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몸에 금이 가다가 확 그 상황이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고비 사용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 원장님께서는 병이 걸렸을 때 약을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안경 끼는 거가 똑같다.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먹기 시작을 하면 이게 시작인가요? 아니면은 그 증세가 정말 악화됐을 때부터 약을 먹는 건가요? 그게 사실은 논란은 좀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뇨병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예. 당뇨병이 아닌 전 당뇨병 상태에서도 사실은 합병증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막막이나 뭐 신장이나 이런데 특히 막막. 근데 손상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이드라인 상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되지는 않는 편인데 메포민을 먹는 것도 메포민 같은 1차 약제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어떤 삶의 궤적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 당활색소 올라오고 있어요. 한 6.4쯤 됐어요. 예. 나는 보니까 결국 6.5에 도달할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약을 시도해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중요한 게 계속 위고비 얘기도 드렸지만 살 빼면 당연히 내려옵니다. 혈압도 엄청 내려와요. 그러니까 빠르게 5% 정도 살을 쫙 빼보시면은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한 5% 시도를 해보시고 그게 3개월 내에 안 됐다고 하면은 이제
투약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가족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 뭐 40, 50대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주의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건 젊은 층도 상관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위험 요인들이 어. 다 있죠. 뭐 비만이나 어. 아니면 고혈압이나 네, HDL이 낮은 음. 사실은 당뇨로 가는 위험 인자들이 많이 밝혀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해당한다. 내가 고혈압 있다 하면 음. 나는 진짜 조심해야겠는데 이제 예. 당뇨 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뇨가 외따로 온다기보다는 예. 이미 살쪄 있으면 느낌 오잖아요. 어. 네. 그런 식으로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위험 인자를 갖고 있고 내가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아무래도 비만 부분은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당뇨병 환자들에게 좀 끝으로 해주실 말. 네. 당뇨병 사실은 약만으로 해결되진 않고요. 예. 결국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특히 저는 식이 조절, 운동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만 저는 아주 간단히 쌀, 백미 이거는 탄수화물 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일단은 탄수화물 줄이는 백미부터 좀 줄이면서 현미, 단순 잡곡이 아니라 현미부터 좀 시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식이 조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굿모닝 건강 이야기 오늘 당뇨병의 위험성과 관리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기승공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